안녕하세요. henkel 중개사입니다.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 간 전세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부부가 계셨어요.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요즘처럼 전세 구하기 힘든 시기에 마땅한 집을 찾기 어려워서 결국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게 된 거죠.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었습니다. 전세 시세가 3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인데요. 부모님은 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보증금을 1억 원에 두 분이 직접 계약서를 쓰고 전세를 드린 거죠. 그땐 가족끼리 서로 믿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셨대요.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.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증여세 신고하세요. 이렇게요. 자, 부모님과 아들은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거예요. 이 사례는 지금 2025년 8월 현재 많은 가정에서 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세 시장은 금리 부담으로 얼어붙어 있잖아요. 그리고 자녀 세대는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 구하기조차 지금은 버거운 현실이에요. 그러다 보니 부모님 집, 형제 집에서 전세를 주고받는 일이 좀 흔해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죠. 세법과 부동산 법은 가족 간의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. 부모 자식끼리 형제끼리 무슨 계약서냐 할 수 있지만요. 세무당국은 말뿐인 약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 임대인, 임차인, 보증금, 계약기간 이런 기본사항이 빠짐없이 적힌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고요. 자녀가 실제로 그 집에 전유신고까지 해야 계약이 진짜로 인정이 됩니다. 두 번째, 시세와 크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. 앞서 사례처럼 시세가 3억인데 1억의 전세를 주면 그 차액인 2억은 사실상 증여로 간주됩니다. 2025년 들어 국세청은 이런 가족 간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. 특히 편법 증여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세와 동떨어진 계약은 언제든 문제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또 반대로 시세보다 훨씬 높은 전세 보증금을 책정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만들면 돌려받지 않는 돈 아니야? 하며 이것도 증여로 보게 됩니다.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, 주변 시세와 유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. 세 번째,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. 전세 보증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지만 보증금 규모가 크면 세법상 간주 임대료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. 즉 보증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만큼을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죠.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이 임대소득이 합쳐져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지역가입자인 경우엔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죠. 가족끼리 도와주려던 계약이 오히려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키우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. 네 번째,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입니다. 자녀가 부모 집에 전세로 들어와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일반 임차인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부모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일정 금액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. 하지만 형식적인 계약, 즉 실제 거주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이름만 올려둔 경우라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. 자,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가족 간 전세 계약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시고요. 전유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. 시세와 큰 차이가 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간주임대료 등 세금 건보료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. 형식적 계약은 나중에 큰 화를 부릅니다. 사랑하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죠. 하지만 그 마음이 뜻밖의 세금이나 분쟁으로 변하면 너무 안타깝겠죠. 따뜻한 마음일수록 더 철저하게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
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